안녕하세요. 코인대학TV 이교수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추세가 하방 압력이 너무 강해서 5만 달러에서 저항선을 돌파 못하고 세력들의 숏 포지션에 4만 7천 달러 부근까지 하락이 나왔는데요. 이전 최저점인 4만 2천 달러까지는 하락하진 않을 듯 하고 현재 추세로 비트의 흐름이 지지를 해주는지를 보며 운영해보는 게 좋을 듯 하고요. 국내 업비트로 보면 비트의 추세가 5일선이 21선을 재돌파하는 골든 크로스로 움직였으나 이전 9월과 같은 무빙의 캔들로 진행 중인데요. 이때에도 지수 우상향 하다가 큰 장대 음봉 캔들이 나오며 하락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5일선이 21선을 재돌파하는 골든 크로스 이후에 현재와 같은 장대 음봉이 나와주었습니다. 여기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우상향세로 꺾일 수 있으니 너무 자포자기하진 마시고요. 안타깝게도 연말까지는 산타 랠리는 없을 듯 하지만 다시 한번 장대 음봉을 흡수할 수 있는 장대 양봉이 나올 때까지는 안정적 지지선으로 다시 한번 흐름을 지켜보며 관망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선 긍정적으로님, 성준리님, 로즈라인성님, 기셔님, 황은총님, 멍스님, 색가남님의 분석 요청 코인이었던 에이다를 분석해보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보유 중이셨는지 물려있다며 감사하다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구독자와 함께하는 댓글 코멘트 시간이죠. 샤롱킴님, 지난번에도 질문을 주셔서 답변을 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숏과 롱 잡았다는 뜻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해요. 만약 시간이 되신다면 짧게라도 알려주실 수 있는지 감사드립니다.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현물시장과 선물시장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현물시장은 현재 업비트 내에 있는 혹은 거래소 내에 있는 코인들을 샀을 때 내가 산 금액보다 올라야지만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선물시장에는 롱과 숏이 존재하는데요. 롱은 내가 진입한 시점보다 올랐을 때 수익을 보는 구조고 현물과 같습니다. 반대로 떨어지면 손실을 보겠죠. 숏은 내가 진입한 시점보다 금액이 내렸을 때 수익을 보는 구조고 반대로 오르면 손실을 보겠죠. 현물 시장과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롱숏 이외에도 레버리지와 청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나의 자금의 곱하기 배율로 배율을 정해서 100만원 있는 사람이 2배, 10배, 25배, 50배, 100배 이런 식으로 배율을 설정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100만원이 있어도 1억이 있는 것처럼 운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냥 빌려주진 않겠죠. 빌려준 대가를 청산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레버리지 50배를 썼다는 과정하에 말씀을 드리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100만원이 50배를 쓰면 5천만원이 되잖아요. 여기서 100만원만큼의 금액인 마이너스 2%가 되면 청산이 되고요. 청산은 말 그대로 돈을 다 날리는 것이고요. 여기서 반대로 플러스 2%가 된다면 5천만원의 2%인 100만원 수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100만원 가지고 2%만 올라도 100만원 수익을 보는 것이고 마이너스 2%가 떨어진다면 돈을 다 날리게 되는 거죠. 다만 최근 비트 추세가 하락을 맞았으니 숏을 잡은 사람들이 수익을 많이 봤을 거고 롱을 잡은 사람들은 큰 손실 아니면 청산을 당했겠죠. 그래서 선물시장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셨을 겁니다. G롱거님, 스토리지 코인 45% 정도 수익 중인데 목표가를 못 찾겠어요. 1차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될까요? 수익 중인 상태에서 목표 설정은요, 만족하였을 때 반절 매도 후 더 가져가 보는 게 좋긴 한데요. 일단 이평선 위주로 목표가를 설정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현재 20일 추세가 아직 꺾이진 않았고 121선까지 남은 반절은 여유있게 보신다면 아주 좋겠네요. 다음으로 안녕나야님, 모비블록 시드 올인 마이너스 38%입니다. 분석해주시면 감사드려요. 참 아쉽네요. 절대 올인 매매는 하시면 안됩니다. 지금처럼 비트코인이 지지를 못해주는 장일 때는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가 없는데요. 현재 모비블록은 일봉상 5일선부터 121선까지 모두 이탈한 상태고 주봉으로 보았을 땐 아직 60일선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큰 상승 이후에 바닥권에서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고 일봉상 9월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려고 지속 긴 횡보가 나오곤 있습니다. 과거 물량으로 보았을 땐 한 번쯤 단기 상승은 나올 텐데 평단을 낮출 수만 있다면 너무나 좋지만 올인이라고 하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도 영상을 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은 환영합니다. 댓글을 통해서 꼭 질문해주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구독자분들의 분석 요청 코인을 분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핵심 내용들은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관심 있어 하는 코인, 분석이 필요한 코인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제작해보도록 하고요. 그 외에 급등 코인 정보, 지표에 대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 링크를 통해서 정보 공유방에 입장 가능하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입장하시면 많은 도움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코인은 바로 많은 분들께서 요청해주신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슬프다 님께서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아이디부터가 일단 슬픈데요. 이더리움 클래식 가능할까요? 마이너스 46%인데 점점 떨어지기만 하고 평단 내리고 싶어도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어서요. 그냥 손절해야 되는 걸까요? 라고 해주셨고, 인생역전님, 이더리움 클래식 부탁드려요. 너무 고점이에요. 언제 올라갈지 막막하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KK킴님, 라임님, 오수님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하면 예전에 저희가 추천드렸다가 73,000원 부근에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매도하고 타점을 다시 잡자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글을 보여드리면 JSK3636님께서 이거 먹고 내리려면 이 글 안 탔쥬. 63,000원에 탔는데 메이저장 오고 있습니다. 갓조매 님께서도 근데 10% 먹고 매도하기보다는 진득히 있는 게 낫지 않나요? 유치원 때려친 김 교수님께서도 이 글은 모으는 거예요 라고 하셨지만 현재 43,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뒤로는 리플, 이클 궁금해요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참으로 안타까웠는데요. 싱글벙글 웃지마 님께서는 이분 말이 맞네, 매도가 답이었네 라고 뒤늦게 달아주셨는데요. 그만큼 차트 분석도 중요하긴 합니다. 하락 시그널이 보이면 줄 때 먹고 아래에서 다시 타점을 잡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니 꼭 기초 습관을 버리지 마시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는 말이 있듯 규칙 매매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해서 파헤쳐 볼 건데요.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더리움 다오 해킹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하드포크를 하기 전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상장된 코인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의 후에 직접적인 개입을 받지 않는 순종이며 태초 이더리움의 오리지널 체인, 흔히 알고 있는 비트코인 캐시처럼 하드포크로 분리된 체인이죠. 2016년 7월 24일 해외 대형 거래소인 플로닉스의 하드포크 전 체인인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는 이름으로 기습 상장하게 돼서 코인계에 한 번 더 패닉을 주는 일이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다오 해킹 사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드릴게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꽤나 많을 텐데요. 2016년 6월 17일 다오 컨트랙트 취약점을 이용해 약 360만 개의 이더리움이 도난당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시세로는 640억 상당이었는데요. 도난당한 코인은 전체 이더리움의 약 10%에 해당하며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코인당 21달러에서 13달러까지 가치 하락이 있었습니다. 해커는 다오 컨트랙트의 취약점을 이용해 이더리움 무한 나누기 스플릿을 하고 이를 해커의 지갑으로 인출을 하였습니다. 원래는 스플릿 과정에서 다오 토큰이 없어져야 하는데 취약점 공격으로 다오 토큰이 살아있어서 이더리움을 해커의 지갑으로 무한 인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해킹당한 이더리움은 바로 인출이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다오 규정으로 인해 인출한 이더리움을 움직이려면 스플릿 진행 후 48일 후에 자금을 출금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알아챈 일로부터 27일 안에 이더리움 개발진들이 조치를 취하면서 해킹한 이더들은 모두 휴지 조각이 되는 사건이었죠. 도둑맞은 거래자들을 위해 이더리움 재단이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이유는 기존의 은행들은 이런 일이 생기면 당연히 계좌를 동결하고 거래를 없었던 것처럼 해서 계약을 파기하면 되지만 이더리움 같은 POW, POS형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해당 지갑을
소유자의 키 없이 건드릴 수 없게 되어 있죠. 물론 디포스 블록체인의 경우에는 선출자들의 동의 투표를 통해 해커의 키를 동결시킬 수는 있으나 이더리움 재단에서 해커들이 인출하기 전 조치를 취한 대책은 다오와 해당 차일드 다오의 이동을 정지하는 소프트 포크, 다오 토큰 보유자들이 이더를 되돌려받게 하는 하드 포크, 이렇게 두 가지로 대책을 세웠고, 마이너, 채굴자들과 거래소의 동의를 구하고 소프트 포크로 시행하려 했으나 도중에 디도스 공격이 제보돼 소프트 포크가 취소되고 모든 피해자들이 이더리움을 돌려받을 수 있는 하드 포크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2016년 7월 20일 10시경 192만 번째 블록을 기준으로 하드 포크를 단행해 결국 성공하였습니다. 그렇게 탄생된 게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이죠. 이클은 플로넥스에 상장된 뒤에 10달러에 시작해 폭락하였으나 이더리움 거래량을 뛰어넘게 되며 변동폭이 아주 큰 폭등과 폭락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드포크 반대 세력을 지지한 것보다 해커와의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나 하는 논란들이 나왔으며 크게 비판하는 의견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플로닉스는 엄청난 거래량으로 떼돈을 벌게 된 것은 사실이며 코인계 커뮤니티에서는 ETC는 곧 몰락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거래소들이 ETC 입출금을 지원하게 됨으로써 거래량이 더 늘어나게 되어 활성화가 되었고, 국내 거래소에도 우리가 알고 있듯 입출금이 가능하게 되며 상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클은 최대 발행량을 2억 1천만 개로 정해 놓았고 현재 1억 3천만 개의 코인이 유통되고 있고, 이더리움보다 발행량이 적고 제한이 생기면서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이번 이더리움의 업데이트로 인해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기존의 이더리움의 합의 프로토콜은 POW였는데요. 현재 POS로 넘어가고 있죠. 쉽게 말씀드리면 열심히 채굴기를 돌려 코인을 캐내는 방식에서 코인의 지분을 많이 보유해서 코인을 받는 방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럼 이더리움은 채굴기를 돌릴 필요가 없는 것인데 기존에 이더리움을 채굴하던 사람들은 채굴기를 버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더리움을 대신해서 다른 코인을 채굴하려 할 것인데 이더리움 클래식을 채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물론 이더리움 클래식이 아닌 다른 코인을 채굴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요.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등 다양한 대안이 존재하죠. 비트코인을 채굴하기에는 난이도가 너무 어렵고 리스크가 높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클래식은 검증된 기술력, 각종 대기업의 포트폴리오 자료, 적절한 채굴 난이도, 이런 점에서 이점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트로도 보겠습니다. 현재 주봉상 121선 위에 있고 61선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아래 꼬리에 큰 물량들이 나왔으나 61선 이타로 저점을 많이 올려주었고 5월에 20만원이었다는 가격에 현재 금액은 굉장히 메리트 있어 보입니다.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긴 하겠죠. 일봉으로도 보면 안타깝게도 비트의 흐름에 따라 모든 선들이 이탈은 했고 5월 기준으로 역배열 추세로 돌아왔지만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모아가시는 게 좋을 듯 하고요. 스톡 지표 또한 20에서 안정적 바닥 관점이고 MACD 또한 하락 국면에서 상승 국면으로 올라올 수 있기에 흐름이 나쁘진 않고요. 저항대 돌파가 관건이긴 하지만 아직은 위에 매물대가 많진 않으니 기간 조정을 버텨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하고요. 오히려 떠있는 코인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보유자분들은 추가 매수하여 운영해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들의 관심보유 코인인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는 시간이었고요.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관심 있어하는 코인이나 분석이 필요한 코인이 있으시다면 사연과 함께 댓글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만 적지 마시고 사연도 같이 적어주세요. 인생을 칭찬으로 물들이기. 어떤 색깔로 물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인생을 칭찬과 격려로 물들여 보세요. 고마운 마음과 감사로 물들여 보세요. 사랑과 행복으로 물들여 보세요. 소망과 기쁨으로 물들여 보세요. 칭찬으로 물들이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 들어도 새로운 것이 칭찬입니다.
책망 중에서 가장 놀라운 책망은 칭찬입니다. 인생을 승리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칭찬에 탁월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칭찬의 언어는 놀라운 위력이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칭찬 한마디면 2달을 살 수 있다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했습니다. 칭찬은 칭찬을 낳습니다. 칭찬은 기적을 낳습니다. 비난의 명수가 되지 말고 칭찬의 명수가 되어보십시오. 비난하는 사람들은 비난하는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비난도 배우는 것입니다. 비난도 습관입니다. 칭찬받으면 마음이 열립니다. 그러나 비난받으면 마음이 움츠러들고 상처 때문에 마음을 닫게 됩니다. 듣고 계신 당신은 누군가를 위해 응원해주고 변호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감싸줄 줄 아는 아름다운 사랑의 사람이 되어보십시오. 인생은 물들기입니다. 당신은 무엇으로 물들어 가시겠습니까? 당신의 삶을, 당신의 인생을, 당신의 모든 것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나요? 저희 코인대학TV는 구독자와 항상 소통하고 대화하는 스토리가 있는 채널입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가 되는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 되실 겁니다. 그 외에 세력 매직 코인, 급등 코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길 원하신다면 아래 댓글에 코인대학TV 정보 공유방 링크가 있을 겁니다.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릴 거고요. 신청자가 많아서 하루 이틀 지연되고 있습니다. 만약 빠른 연락을 원하신다면 이름 옆에 친구라고 입력해서 제출하시면 좀 더 빠른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목표하시는 꿈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정보 제공하겠습니다. 성공을 위하여 화이팅!